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학형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파충류는 바로 이제 블루텅 스킨크인데, 저번에도 한두 번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소개했던 그 어린 베이비 자라는 개체들이 아니라,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주 작은 사이즈의 베이비들인데요. 국내에 들어오는 블루텅 스킨크들은 대부분 약간 아성체 사이즈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베이비들을 볼만한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운이 좋게도 이제 저희 더주 매장에 베이비 사이즈의 블루텅 스킨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블루텅 스킨크 어떤 도마뱀이냐? 자, 여기 보이시죠? 이제 일반적인 스킨크들 하면 되게 빠르고 싸나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블루텅 스킨크는 엄청 온순하고 그리고 느릿느릿해요. 느려 터졌다 보니까 야생에서 그 채집도 좀 쉬운 편이어가지고 금방금방 잘 잡히는 종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잡식성 파충류로다가 주로 이제 개사료, 고양이 사료, 그리고 물고기 사료, 그리고 귀뚜라미, 바나나, 애호박, 되게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는 그런 잡식성 파충류예요. 실제로 야생에서 쓰레기통을 뒤져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한국의 들쥐나 고양이 같은 그런 위치에 속한 게 바로 이 블루텅 스킨크와 모니터 도마뱀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친구들이 막 기어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잡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는 해요. 아무튼 이 블루텅 스킨크에 대한 아주 간략한 정보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도우미가 다들 일하고 있네. 저희 스태프들이 지금 열심히 사육장을 제작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앉아있으려니 눈치가 보여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은 거예요. 너가 좀 찍어주라. 자, 얘네가 블루텅 스킨크. 왜 블루텅 스킨크냐? 바로 혀가 파란색이거든요. 보이시죠? 이제 혀가 파란색이다 보니까 푸르니어 도마뱀이라 해서 블루텅 스킨크라고 하는데, 이제 혀가 왜 파란색이냐면은 내가 독이 있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예요. 이제 파충류들의 색상이 이렇게 막 너무 화려한 건 대부분 자기를 만지지 말라는 좀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인데요. 실제로는 독이 없고 엄청 그냥 뭐 만만하고 쥐뿔도 없는 그런 파충류거든요. 대신 다리도 짧고 온순하고 귀엽기도 하고, 다리가 되게 짧잖아요. 이거 지가 스스로 이렇게 뒤집지도 못해요, 이거. 이거 좀 귀엽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름에 블루텅 스킨크, 푸르니어 도마뱀이라 붙었고요. 또 피부의 촉감이 엄청 고급스럽게 유명해요. 딱 저희가 아는 뭐라 해야 되나, 가죽 제품의 그런 지갑이나 벨트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서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만졌을 때, 와, 얘네 진짜 고급스럽다, 귀티 난다라고 할 정도로다가 되게 느낌이 좋은 게 이 블루텅 스킨크예요. 자, 블루텅 스킨크를 처음에 입양을 하면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막막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블루텅 스킨크의 뭐 먹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블루텅 스킨크를 처음에 데려가면은 귀뚜라미, 미럼, 그리고 뭐 얘네 애호박, 치커리 이런 걸 주실 건데, 사실 귀뚜라미를 주면 처음에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블루텅 스킨크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마뱀이라기보다는 똥파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똥파리들이 어떤 데 많이 꼬여요. 꽃이나 이런 데 아름다운 데 꼬이는 게 아니라 똥냄새에 많이 꼬이죠. 얘네들도 비슷비슷해요. 냄새가 약간 그지 같은 그런 음식에 많이들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텅 스킨크랑 처음에 친해지고 싶으면요, 이제 처음에는 강아지 사료나 고양이 사료, 아니면 이런 물고기 사료 같이 어분이나 뭐 단백질이 들어간 먹이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지방이 너무 높으면 안 되고요, 단백질 함유량이 좀 높은 먹이를 준비해 주시면요, 보세요. 맛있어. 잘 먹잖아요. 보이시죠? 이 블루텅 스킨크는 이제 후각에 약간 좀 의존을 하는 파충류다 보니까요, 딱 봐도 막 얘들이 막 민첩하게 행동을 할 것 같진 않잖아요. 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냄새가 강한 음식에 막 모여드는 그런 똥파리 같은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먹이를 주고 싶으면은 귀뚜라미를 잘라서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뭐 물고기 사료나 강아지 사료 같은 걸 주시면은 애들이 냄새를 맡다가 이거 먹을만하다, 냄새가 구린내가 난다 하면 애들이 곧장 받아 먹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두 번씩 직접 주다 보면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얘네 제가 지금 밥을 많이 줘가지고 바로 먹질 않네. 이 파충류가 밥을 안 먹을 때는요, 억지로 막 주려고 막 노력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얘가 밥을 안 먹는구나, 지금 먹을 생각이 없구나 하고서는요, 밥을 치워버리시면 돼요. 또 한두 번 먹다 보면 또 맛들려가지고요, 이렇게 받아 먹어요, 계속. 우리 얘네들이 근데 문제가라고 하면은 진짜 먹이에 환장을 하고 미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요. 정말 밥을 들이키는 블랙홀 같은 존재여가지고 계속 먹다 보면은 진짜 몸이 순대처럼 땡글땡글해져가지고 소세지처럼 변해요. 그러면 막 걸어다닐 때도 느려 터졌지, 똥냄새도 많이 나지 하니까 항상 먹이에 있어서는 단백질 너무 높은 것만 주기보다는 채소같이 좀 애들이 소화시키기에 좋은 음식도 섞어서 주시고, 또 체중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국인들의 특징이 파충류를 키울 때 막 무조건 뚱뚱하고 덩치가 크면은 이거 잘 키웠다라는 인식인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파우 막 있잖아요. 사람들도 막 이거 내가 사람 참 말 실수한 건가? 아무튼 얘네가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막 숨 쉬는 것도 막 파우 막 이러고 숨 쉬면서 밥도 막 밥만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면은 그게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의 체중 조절을 해주시면서 적당량만 먹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끼 때는 좀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새끼 때 찐 살은 다 키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때는 많이 먹였다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점점 먹이를 좀씩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네 성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얘네 성체도 키우기는 쉬워요. 그리고 번식도 쉬운 편인데 얘네는 약간 새끼로 낳는 도마뱀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먹성이 엄청 많다 했죠. 이제 어미가 새끼를 낳는 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새끼를 낳는다기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 특식을 먹기 위해서 새끼를 낳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자마자 이제 불렀던 배가 꺼지잖아요. 그럼 낳았던 새끼를 또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임신한 암컷들은 따로 격리를 해주셔가지고 새끼를 낳았는지 매일같이 파악을 하고 새끼를 낳았으면 바로바로 치워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딱 자기를 새끼라고 안 보고 그냥 먹이의 한 일환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능에 밖에 안 되니까요. 뭐 아무튼 지금 애기들 리뷰하는데 여기서 번식 얘기까지는 그렇고, 얘네 사육장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은데 사육장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제 외국에서는 파충류용 렉사에서도 키우고 좀 허접하게도 많이 키우는데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선량한 시민분들께서는 그렇게 간단한 애들을 막 좀 심플하게 키우진 않으실 거라 믿고요. 얘네 사육장도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고슴도치 사육장이나 햄스터 사육장 같이 이제 뭐 개조된 리빙박스에서 키우는 경우도 많고요. 좀 약간 깔끔하고 멋있는 걸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육장들도 많이 찾으시죠. 이 사육장은 노모이라는 데서 만든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매장에 새로 잠깐 나 이거 만들잖아. 좀만 조용히 해줘라. 오케이. 이가 사육장은 저희 매장에서 새로 또 들어온 출시된 제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유리로 된 사육장도 많이들 사용을 하는 편인데 블루텅 스킨크는 활동 면적이 약간 좀 편중돼 있다 해야 되나? 주로 이제 입체적이지가 않아요. 다른 파충류들은 막 벽도 타고 기어오르고 하는데 얘네들은 소위 말하는 땅끄지형 계열이다 보니까 바닥에서만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높지 않은 사육장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스팟과 UVB는 뭐 선택사항이에요. 외국에서는 스팟과 UVB를 설치 안 하고 그냥 렉사에서만 키운다고 하는데 뭐 굳이 해줘서 나쁠 건 없으니까 스팟과 UVB를 설치해 주시고, 사육장의 크기는 새끼를 기준으로 2자, 그리고 다자란 성체를 기준으로 3자에서 4자 정도 선택을 해주시면은 정말 좋은 사육이 가능해요. 그리고 얘네가 제가 아까 전부터 누누이 말했듯이 땅끄지형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바닥에 숨고 버루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종인 만큼 바닥에다가 바크 같은 거를 한 5cm에서 3cm 정도는 깔아주셔야지 애들이 땅바닥에 기어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 하면서 좀 더 그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좀 입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꼭 필요한 거, 물그릇. 이 파충류라는 거는 사실 죽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애들이 갑자기 배탈이 나서 죽는다고 하면은 이제 물을 잘 못 마셨거나 아니면 물에 막 오염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박테리아가 퍼져서 그때 배탈이 나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그릇은 깨끗하게 해주시고 은신처랑 먹이 그릇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은 누구나 블루텅 스킨크를 쉽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충류 키우실 때 항상 이 온도를 잘 못 맞춰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파충류는 정말 최소한의 온도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도 뭔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 위해 필요한 온도가 36.5도죠. 파충류도 비슷비슷해요. 스스로 온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의 체온을 높여야 되는 이런 보조적인 도구가 필요한데 이 체온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작동이 안 되면서 뭐 먹은 밥을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러면 애들이 또 배탈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초적인 온도는 유지해 주셔야지 이 파충류 사육에 있어서 가장 그럼 첫 단추를 이제 맬 수 있는 그런 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사육장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저희 매장에 이런 노모이 그 원목 제품도 있지만은 뭐 포맥스로 만든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난 진짜 간단하게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빙박스에서 키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 제품도 스팟과 UVB 외에도 전기장판 같은 것도 있고요. 특히나 얘네는 먹이에 대한 폭이 되게 넓잖아요. 이제 막 별별 걸 다 먹으니까 뭐 게사료도 먹고 물고기 사료도 먹고 애호박, 귀뚜라미, 미럼,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먹는 종이다 보니까 뭐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특히 좋아하신다고 해야 되나? 대체로 어머님들이 이건 도마뱀 사가면 막 이런 거 왜 사왔냐고 화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모든 어머니분들께서는 이 블루텅 스킨크 밥 주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제 막 징그럽다 하면서 항상 이 친구들 밥 주는 시간만을 고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워낙 잘 받아먹는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최고의 서방은 진짜 신랑감은 저 뭐 처갓집 가가지고 남기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이 내가 뭐라는 거야. 아무튼 간에 이게 블루텅 베이비고요. 성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구 성체 꺾어줘. 자,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블루텅 스킨크를 1년 동안 되게 잘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짜잔 이렇게 다자란 블루텅 스킨크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다자란 블루텅 스킨크는 워낙 좀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하다 보니까요. 데리고서는 공원으로 다 산책하는 그런 즐거운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데리고 어느 정도 다닐 수도 있고요. 뭐 한 번씩 데리고서는 막 산책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얘네들 이제 강아지 목줄 채우고서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데리고 나갔다 들어오는 정도는 가능하다 그거죠. 야, 은효가 이거 손톱 아프다 넣어주라. 자, 아무튼 이 귀여운 블루텅 스킨크들 방금 보여드린 건 좀 그 야생에서 잡아온 개체다 보니까 좀 탈피 껍데기를 다 못 벗어 색깔이 좀 안 올라와서 덜 이쁜데 정말 집에서 키우면 깜찍하고 귀엽게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이번 기회에 블루텅 스킨크를 키우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저희 매장 내일이 빼빼로데이죠. 오시는 분들께 제가 빼빼로를 한 개씩은 못 드려요. 솔직히 돈 아까워가지고요. 그러더라도 몇 개 풀어놓을 테니까 한 개씩 가져가서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또 평소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요. 매장에 와주시면은 이제 막 어머니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지금 빼빼로데이인데도 막 파충류샵이나 가냐 이런 말을 막 핀잔 들을 텐데 제가 대신 여자친구인 척 남자친구인 척 성대모사를 해서 부모님과 통화를 해드릴 테니까 네가 왜 가져가 이거. 이게 제가 부모님께 대신 통화를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기쁜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 겁나 피곤하네. 아, 왜 그만 줘 이거. 아몬드 빼빼로 솔직히 제일 맛있어. 이거 농심 그 누드 빼빼로는 이건 또 맛있다. 저 이거죠. 이게 진짜 제일 맛없어. 영업방에서 신고받아요.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 이거 솔직히 되게 좋아해요.